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GTX-D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비슷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GTX-D 강남 직결에 대한 수요 예측 전망입니다. 이런 글인데요.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첫째도 경제성, 둘째도 경제성, 셋째도 경제성, 32번째까지도 경제성입니다. 예타 면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수도권 철도 사업에서 예타 면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수도권에서 예타 면제가 나온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래로 딱 한 번입니다. 예타 면제가 된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는 노선은 사업 추진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TX-A와 GTX-B가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A 노선은 내후년 완공 얘기가 나오고 있고 B 노선은 아직 착공도 계획도 못 잡고 있는 이유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건설 비용과 수요 예측입니다. 여기서 건설 비용을 차지하는 노선은 국토부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노선을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략적인 수요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GTX-D가 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그래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는 영상 올린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 생각만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문가 수준으로 상식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구수만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현 기준 확정된 노선으로만 봅니다. 공약으로 나온 연장선 이런 건 제외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절대 다수이니 서울 시내 인구는 뺍니다. GTX는 신개념의 교통이라 일반 지하철역처럼 동네 주민들만 수요 대상자로 보지 않을 겁니다. 권역별, 도시별 인구로 계산합니다. 부천 대장역은 부천 동쪽 끝인데 부천시 인구를 전부 수요로 넣느냐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넣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건 힘듭니다. 가장 먼저 GTX-A 노선을 봅니다. 시작점인 파주와 고양의 인구수는 각각 50만과 110만입니다. GTX의 어마어마한 건설비를 생각하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점인 성남과 용인 그리고 동탄의 인구가 250만 명으로 충분한 BC값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GTX 노선 중 가장 경제성이 좋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GTX-A는 배후 인구수가 410만으로 가장 많습니다. GTX-B 노선을 봅니다. 시작점인 인천 구간은 영향권인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구가 220만으로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점인 남양주 인구가 70만으로 조금 적습니다. 기존의 GTX 3개 노선 중에는
가장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GTX-B 배후 인구는 290만입니다. GTX-C 노선을 알아봅니다. 시작점인 양주와 의정부 인구는 70만으로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종점인 과천, 안양, 의왕, 수원의 인구가 250만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중간에 경원선, 과천선, 경부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GTX-C는 배후 인구수가 320만으로 B에 30만이 더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GTX-D 강남 직결 노선을 알아봅니다. 시작점인 김포, 검단, 계양, 부천의 인구수부터 봅니다. 김포 50만, 검단구 20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서구가 한 70만인데 검단구 20만 그랬는데 검단구가 20만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 검단구의 원도심 인구들까지 하면은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계양구 40만, 부천 80만입니다. 시작점이 190만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점을 보면 하남시 30만으로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GTX-D는 배후 인구수 220만 이렇게 계산하면 가장 적습니다. GTX-D가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주변 영향권 인구수만 보면 GTX-D 노선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부선으로 발표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서구 방인이 GTX Y자 노선까지 보면 영종, 서구, 둥구 이후 인구가 50만입니다. 가뜩이나 다른 노선들에 비해 인구발이 부족한 김포, 검단, 계양의 김부선 인구 절반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노선도 더 길고 바다를 건너야 해서 건설 비용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Y자 노선은 BC값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곳은 서구 방인이 긍정 열매를 한번 먹어봅니다. 첫 번째로 GTX-D의 가장 큰 장점은 3기 신도시 3개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교통분담금 어마어마합니다. 3기 신도시는 가구당 4천씩 걷는데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규산의 가구수는 7만 정도입니다. 2조 8천억을 걷어서 법적으로 60%를 교통분담금으로 쓸 수 있으니 1조 6천억을 BC값에 녹일 수 있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전체 공사비의 20%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와 검단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는 아직 절반도 입주를 안 한 상태이고 왕길역 부근과 불로 대곡이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포는 컴팩트시티와 풍무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유일하게 서구는 특히 분구될 검단구는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강남 주요 구간을 관통하는 노선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서울 구간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곳은 서구 방인이 지금은 넣어야 합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밀집된 곳입니다. 당연히 강남을 가는 노선은 BC값이 다른 노선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GTX-D, Y자, X자 노선뿐만 아니라 GTX-EF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 중에서 그나마 경제성이 나오는 노선이 김하선,
김포 하남 구간입니다. 대통령 체면이란 게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GTX 공약 중에 한 개는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나온 김포 골드라인 이슈로 서북부 교통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 정치적인 이유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공약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공약일 뿐이고 철도 사업은 특히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경제성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글이 길어져서 3줄 요약합니다. 1. GTX-D 강남 직결은 수요 예측만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 2. 이곳은 서구방이라 긍정 열매를 먹는다. 3. 먹고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만 하다. 이분은 글을 보니까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저보다도 아는 게 많으시고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카페는 댓글이 많기로 유명한 카페인데요. 댓글이 5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노선과 달리 GTX-D Y 노선은 인천공항이 종점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요 인구에 서울 인구도 어느 정도 넣어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GTX의 목적이 수도권 외곽 시민들의 출퇴근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것까지 BC값에 고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도 인구수가 너무 적긴 해요. 이거는 영종도 인천공항 말하는 겁니다. GTX-D Y자 실제 이용 시 인천공항은 5단계 활주로 완성 후 세계 1위 1억 3천만이 이용하고 4천만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시기가 오는데 서울올림픽 2036년이라도 준비하려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공항 4단계 25년 내 완공, 세계 탑3 공항 되는데 특수 노선으로 봐야겠네요. 공항 강남 직결 노선은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판이 돌아가는 가장 핵심은 김부선을 GTX B라인으로 빼고 경제성은 더욱 좋아졌고 GTX D라인을 인천공항 강남행으로 명명하여 강남 접근성으로 BC값을 높일 예정이라는 느낌입니다. 강남을 지나가는 D라인은 당연히 BC값이 좋을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제 의견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인천공항, 그 다음에 청라, 루원시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김포, 검단신도시,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그래서 쭉 해서 강남을 거쳐서 하남, 교산신도시, 그 다음에 팔당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좀 경제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김포 골드라인 여기 지금 저 앞으로 막 출근에다가 막 실신하는 분이 3명이나 나왔는데요. 이게 더 심해지면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검단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신에서 넘어서서 이제 사망사고까지 나면 이거 나라망신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이 사망사고까지 나면 이거 나라망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려면은 빨리 서울 5호선, GTX-D 이런 교통노선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GTX-D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GTX-B가 송도에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서울역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국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통과가 됐죠. 이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역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GTX-B가 완성이 되면은 서울역을 거쳐서 청량리를 거쳐서 또 연장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환승이 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환승이 돼요. GTX끼리 환승하는 거는 좀 빨리 환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환승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리고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잠실, 강남, 뭐 여의도 이런 데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자리 가장 많은 강남 거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만은 종로 거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만은 여의도가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 검단에서는 서울역도 빨리 갈 수 있고요. GTX로. 종로까지도 빨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강남까지도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강북 다 가는 거죠. GTX 하나로. 그래서 이 환승역이 잘 되고 앞으로는 이 검단 신도시가 지금은 비록 전철 하나 없지만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분 글에서 보면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할 지역이 검단 신도시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향후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할 지역이 검단 신도시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불인이지만 10년 동안 1위 증가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대방 디에트르 1차, 2차, 3차 탑층 세대분들이 지난 1년간의 생활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도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탑층 5가구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테라스가 3개나 돼요. 넓은 테라스 3개나 돼가지고 여기에서 뭐 고기도 구워먹고 화분도 키우고 이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이 모자르고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글 올려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 글 다 읽다 보면 놓칠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여기는 이렇게 꽃도 가꾸고 뭐 채소도 가꾸고 그러는데 고기가 침이 꿀떡 넘어갈 정도로 맛있게 보입니다. 잘 익히셨네요. 와, 여기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실내에서 먹는 거랑 이 야외에서 먹는 거랑 맛이 틀립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와,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는 영화관을 만들어 놨네요. 이 다락인데, 야, 이 서재가 이거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서재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 거실 팬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창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재를 쓸 예정입니다. 근데 아파트 살면서 이렇게 넓은 서재를 갖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널찍한 서재 부럽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거는 뭐 무슨 카페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와우. 고기도 잘 굽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놀이공원 온 기분이겠습니다. 이런 게 저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게. 여기는 파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상추 뭐 이런 채소를 심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